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전수조사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수조사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전수조사로 해봤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은 먼저 전수조사는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전수조사는 재기 알고리즘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물론 요번에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것 중에 A번은 실제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모든 세 문자들을 세 개의 길이의 부분 문자열을 조사하고 있죠.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쓰는지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면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는 길이가 3이다 보니까 별로 슬라이딩 윈도우의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3이 아니라 좀 더 길어지면은 슬라이딩 윈도우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만 할 줄 알면은 이 재기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메모이제이션해서 향상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메모이제이션 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전수조사하는 재기 알고리즘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익히는 게 이번 챕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전수조사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돼요. 근데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손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사하는 거니까 비교적 큰 범위에 있는 것들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범위보다는 매우 클 수 있는데 여전히 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범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지 사이트나 또 백준 같은 사이트, 프로그램 경시대 관련 사이트들은 이제 문제가 어떤 효율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재요. 시간을. 왜냐하면은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재는 방법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비고를 계산한 다음에 비고 맞네? 통과. 이렇게 하면은 원래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컴퓨터 코드를 받아서 그거를 비고를 분석한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시간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1초 이내로 결과가 나오면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들이 저지 사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테스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가 파일 단위로 올라가는데 여러 개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하나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측정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파일 하나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파일 하나 단위로. 그러면 파일이 10개다. 그러면 파일 첫 번째가 통과되는지, 두 번째 통과돼, 세 번째, 네 번째 다 체크해서 10개가 다 통과되면은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은 주먹구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은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1초에 10의 8승 아래로 연산을 수행하면은 통과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져요. 테스트 케이스 수가.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100이야. 그리고 들어오는 배열의 크기가 1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모두 길이가 1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알고리즘이 n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 곱하기 n제곱이 되겠죠. n제곱.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8승 정도니까 이 주먹구구하고 거의 일치한 거죠. 그럼 통과될까 안 될까? 좀 간단간단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5n제곱이라고 했지만 이 n제곱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앞에 있는 3, 뭐 여기 있고 뭐 뒤에 그 1차 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뭐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략된 것들이 높으면은 10의 8승보다 훨씬 많이 연산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은 통과가 안 돼요. 또 C++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잘 통과가 되는데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은 맞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제가 미리 다 테스트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요구되는 알고리즘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통과가 되긴 될 텐데 간혹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초과가 나서. 그러면 그거를 이런 현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시간 복잡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연산을 수행해도 1초 이내에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연산들이 있을 거고 그 CPU가 뭐 메레츠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수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들이 더 빨라지긴 하더라도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버가 되게 별로 안 좋은 서버라 그렇게 성능이 좋은 서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컴퓨터예요. PC예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적 우리가 측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준이나 저지에 있는 사이트의 문제를 풀 때 그 입력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력을 잘 보고 입력이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이고 그 테스트 케이스마다 들어오는 입력 크기가 얼마다라는 걸 보면은 n제곱 알고리즘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겠다. n제곱으로는 통과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알고리즘을 요구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 그걸 파악을 못하면은 괜히 헛수고하는 거죠. 알고리즘 만들어봤자 시간 내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을 봤는데 그 입력 크기가 매우 작아. 그러면 이거는 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알고리즘 갖고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조금만 커지면 웬만한 알고리즘 갖고는 통과가 안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범위를 작게 해서 주는 이유는 워낙 어려운 문제라 범위를 작게 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굳이 복잡한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전수조사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들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나 이제 다른 공부할 때
그런 백준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있는 문제를 풀 때 이제 입력 크기를 잘 보시고 그 입력 크기를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시간 초과가 안 내고 통과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와 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10의 8승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수조사 알고리즘은 보통 제기 함수로 많이 짜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기 함수로 많이 짜는데 이런 제기 함수로 짠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할 때 설명드릴 메모리제이션이라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은 대추적 분기 한정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전수조사하는 제기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은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작은 입력에 대해서는 답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은 입력의 크기가 조금만 커도 워낙 경우의 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얘기 안 한 거를 좀 하면은 정확하게 모든 경우를 조사한다면은 전수조사할 경우에는 답은 올바르겠죠. 답은 정확한 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 알고리즘 짰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와. 그 경우는 많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조사한다 그러면 답이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리고 상식적인 거지만 대추적 분기한정법은 뭐냐면은 경우의 수가 10,000개인데 그 중에 많은 경우는 조사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것들을 빠르게 배제할 수만 있다면 알고리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걸 하는 것들이 대추적 분기한정법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기법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들은 빠르게 배제하게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나중에 12, 13장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먹기 위해서라도 이제 전수조사는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경우 우리가 전수조사로 짜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N개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면 배열이 N개가 있어요. 근데 이 배열에서 3개만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 3개만 이용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뭐를 찾아라. 그러면은 NC3 그 N개 배열에서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되는 거죠. 모든 경우를 3개를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렇게 찾은 걸 가지고 이 찾은 그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가장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전수조사로 이렇게 NC3을 찾으면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한 조합이 되겠죠. 근데 얘랑은 같은 조합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중복된 조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환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3개 아이템만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 거지. 0, 1, 2나 2, 1, 0이나 3가지 똑같은 물건을 다 쓴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영일 배낭 문제가 있어요. 영일 배낭 문제는 그 얘기 했었냐? 도둑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방에다가 엥게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물건은 0번째, 1번째, 2번째를 넣나 1번째, 2번째, 0번째를 넣나 넣은 물건은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 알고리즘 짤 때 얘를 찾았으면 얘는 찾지 않아야 돼. 물론 다 찾고 내가 이미 찾았던 거에 찾은 다음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수조사를 할 때 똑같은 거를 다시 조사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0을 포함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앞으로 가지 뒤로 백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시작되는 건 0은 포함 안 하죠. 왜? 0 포함했던 건 앞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서 중복된 요소들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답이지, 다 만들어 놓고 집합에다 집합 자료 구조 계속 넣어. 그러면 중복된 거 걸러주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더라도 NC3, 뭐 NC2, NC 뭐 하더라도 이제 여러 똑같은 조합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조합들을 찾는 형태로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 건 아시죠? 이 그 조합 찾는 거.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려는 그 답이 이제 이 조합인데, 이 조합에는 어떤 한 요소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한 요소. n개 요소가 있는데 한 요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소는 답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두 가지 경우죠. 이 요소만 생각해 보면은 이 요소는 내가 만든 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나오겠지만 제기 7로 그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0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쪽은 0을 선택했으니까 이쪽은 뭐야? 선택을 안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0에다가 2를 또 선택을 해요. 이쪽 가는 건 2를 선택을 안 하는 거지. 0만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은 2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는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반복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하려면 이 위치에서 함수를 몇 번 호출하면 돼? 포함하는 쪽, 포함하지 않는 쪽. 두 갈래로 호출하면 돼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오다 보니까 여기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요거 1로 가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요거는 0. NM. 네, 사이즈는 0. 처음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잖아요. 사이즈가 0. 0인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다 색인을 0색이 아니라 무슨 색인? 1색인 쓴다 그랬죠. 그러면 0, 1로 가야 되겠고 여기는 사이즈가 M이 되면은 끝내면 돼요. 사이즈가 M.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NC2면은 이거 하나 찾은 거죠. 0, 1. 아직 더 가야 되는 거고 얘도 아직 더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1, 2 나오겠죠. 그럼 1, 2 찾은 거고 또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면은 모든 애들을 쫙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가 찾은 애의 결과를 이 레트라는 거에 넣어서 요 1, 2, 1, 3, 2, 3, 뭐 3, 4, 4, 5, 3, 5 뭐 다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트리가 있으면 이쪽은
포함하는 거니까 사이즈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다음에 고려될 애는 i 플러스 1번째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요 아래 거는 이쪽이죠. 사이즈는 그대로고, 그러면 포함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쪽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i 플러스 1을 이제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갈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소출해서 사이즈가 m이 되면, m 플러스 1이 m이 되면은 이제 m개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n개잖아요. nc2면 2개, nc3이면 3개. 그래서 내가 찾은 조합이 3개가 들어가면 다 찾은 거니까 하나의 조합이 되니까 걔를 이 레트에 푸시백해서 넣어놓고 이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언어에 따라서는 이거 넣을 때 우리가 보통 넣진 않아. 이제 넣지 않고 여기서 이 찾은 조합 가지고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뭘 구한다든지 해서 맥스 값을 뭐 민 값을 바꾸고 또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요 D 그림하고 테크닉의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는 내가 찾고자 하는 조합의 크기가, 여기도 잘못됐네. 이게 N이 아니다, M이다. M이에요. M, 죄송합니다. 오타 맞네요. 이게 M이죠. N, 데이터의 개수가 N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M개, 그러니까 M개 조합, N에서 M개를 찾는 거니까, C는 M이 되는 거예요. M개. M이 되는데, 여기, 이게 또 사이즈가 여기가 1이니까, 이게, 사이즈 플러스 1로 해야 되나? 0색인 1색이 하니까 제가 더 헷갈리네. 하여튼, 개념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을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 위치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거기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도 이번에 저장을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재계 호출 트리가 있으면은 함수가 호출되는 순서는 이 재계 호출 트리를 어떻게 방문한다? DFS로 방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한 번에 가면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0, 1이 다음에 1로 오면은 다시 여기에는 1이라는 값이 있지만 여기 왔을 때는 그 두 번째 값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1로 내려오면은 또 내려오면은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가 2를 0, 2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크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보면 얘는 크기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했다가 0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0을 빼야 되죠. 일로 왔을 때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빼고 있어? 빼고 다시 가고 있죠. 그러니까 0 빼고 1 넣고 가고, 또 쭉 1이 첫 번째인 거 다 계산했으면 2 넣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를, 그러니까 다른 거 보기 전에 얘는 계열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크기를 만들어 놓고 덮어 쓰고 있어요. 덮어 써서 조합을 찾고 있고, 얘는 덮어 쓰는 형태가 아니라, 그 위치를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던 거를 빼주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여기는 0을 넣어서 쭉 내려간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상태에서 이리로 다시 가야 되는데 0을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그 두 가지 기법.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크기 만들어 놓고 색인 갖고 저장할 건지, 색인 갖고 저장할 것이 아니라 푸시백, 팝백 해가지고 뒤에 넣고 뒤에 뺄 건지, 그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전수조사 하라 그러면 이렇게 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쪽으로 호출 한 번, 이쪽으로 호출 한 번이에요. 그러면 재계 호출이 양갈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전수조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저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재계 호출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전수조사를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게 되면 보통은 그 경우의 수만큼 재계 호출을 하는 형태로 가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동시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재계 호출 수를. 그래서 재계 호출 수를 두 개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하나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해보고, 만약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내 재계 알고리즘이 재계 호출이 많아. 그러면 이 재계 호출한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요 코드는 제가 다시 손봐서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복잡하게 됐네. 제가 0색인 1색인 이거 하면서 저도 헷갈린 것 같은데, 기본 개념은 이해된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봤더니 이제 0을 넣고 그 다음에 1을 넣는 거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지금까지 찾은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고려할 애는 그 뒤에 애들이에요. 앞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5번째 애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뒤로 4번째, 3번째, 2번째를 넣기 시작하면은 아까 찾았던 애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0번째, 첫 번째를 넣고 간 조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맨 앞에 5번째 조합이 들어간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애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애를 넣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012, 210, 012를 찾으면 210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C를 만들고 있는데 이 C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애가 3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늘 요소로는 4가 들어갈 수 있고 5가 들어갈 수 있고 6이 들어갈 수 있고 7이 들어갈 수 있고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I부터, 그러니까 얘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N개가 다 호출을 쓰는 건데 반복문으로 써져 있어서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재계 호출 트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요거랑 그래서 여기는 1 넣고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1, 2, 1, 3, 1n, 그 다음에 2, 2, 3, 2, 4, 2n. 그래서 n-1, n.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지 않죠. 근데 이렇게 찾는 건 깊이가 어떻게 될까? n만큼 깊어져요. 그렇죠? 이 레벨에서는 뭘 고려하는 거냐면 0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서는 2를 사입할 걸 고려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0색이면 n-1 레벨까지 내려가겠죠. 최대까지는. 그러면 스택 깊이가 n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스택 깊이가 깊어지면은 뭐에 안 좋아? 공간 복잡도에 안 좋습니다. 공간 복잡도에.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거고, 이게 쓰기 나름이겠지만 얘는 이제 요 안에서는 한 번의 재계 호출 형태로 되어 있죠. 반복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요 형태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전수조사를 짤 때 이제 지금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보통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N개 주고 N개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최적의 답을 찾는 거예요. N개 중에. 근데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뭐 영일 배낭 같은 게 있고 뒤에 살펴보는 합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짤라 그러면은 이 전수조사 알고리즘 짤 수 있어야 되겠고 전수조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은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NC3이면. 그러면 그 답에 들어간 요소는 N개 요소가 있으면 이 답에는 이 요소가 어떤 경우가 있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서 재기호출하면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전수조사를 해서 중복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0, 1 뭐 이렇게 해서 이 레벨로 갈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트리를 언제 그리냐면 저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쟤를 좀 분석해 보고 싶으면 얘를 그려봐요. 그려서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각 노드에서 자식은 몇 개이고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얘는 완전 이진 트리죠. 그렇죠? 이진 트리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두 가지니까 이진 트리고 높이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내 머릿속 그려가지고 얘부터 만드는 거지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얘를 그려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재기호출 트리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그릴 수 있으면 이 형태로부터 이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 형태에서 이 코드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해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는 1 쓰고 2 쓰고 n만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for로프로 돌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or로프가 뭐가 되냐면은 이미 들어갈 때는 다음 거. 그러면 NC3이 되면은 1, 2, 3, 1, 2, 4, 1, 2, 5, 1, 2, 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호출 트리 프로그램을 쉽게 못하게 했으면은 뭐부터 그려봐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를 머릿속 생각하는 거를 재기호출 트리로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재기호출 트리로부터 코드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작은 거 갖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 갖고 테스트해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잘 보시면 또 그 사소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테크닉도 잘 보시고 많은 경우 이렇게 해요. 푸시에 넣고 빼고 아니면 넣고 빼고 하는 게 싫으시면은 인덱스 갖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덮어쓰게 되니까 이 위치에서는 항상 첫 번째 위치에서 저장하는 거고 이 위치에서는 두 번째 뭐 이렇게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합계 문제가 있어요. 서브셋 썸이라는 문제. 근데 이 서브셋 썸이라는 문제, 실질적인 문제 대신에 이 부분집합 합 문제, 이 부분집합 합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4개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can sum, how sum, count sum, best sum 4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목표 정수가 주어져요. 목표 정수. 그 다음에 n개의 정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n개의 정수를 원하는 만큼 사용해가지고 이들을 합해가지고 뭘 찾아내요? m을 찾아내는 거예요. 합계가 m이네. 그러면 목표 값이 7이고
5, 3, 4, 7이에요. 주어진 정수가.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뭐 있어요? 3, 4. 그렇죠?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7.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역시도 이 트리를 이걸 어떻게 짤까 고민할 때 이 트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목표값이 m이에요. 다 더해서 m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m이 가나 볼 수도 있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m에서 빼나가면 돼. 내가 고려한 수들을 빼내갔더니 결과값이 0이야. 그러면 내가 빼내간 애들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서는 7 목표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애가 5, 3, 4, 7 4개 수를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수는 못 쓰고. 그러면 이 7을 5로 빼볼 수도 있고 3으로 빼볼 수 있고 4로 빼볼 수 있고 7로도 빼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쓸 수 있고 썼던 거 또 쓸 수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5, 3, 4, 7을 쓰면은 그 다음에 이 m값이 뭐가 돼? 뺐으니까 2, 4, 3, 0이 돼요. 그럼 0을 만나면은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찾은 거죠. 그럼 캔썸은 출구가 돼요. 근데 여기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뭘 해봐야 돼? 원래 했던 애 또 수도 있죠. 이 문제상. 그러면 또 5, 3, 4, 7을 빼보는 거예요. 5, 3, 4, 7을 빼봤는데 여기처럼 뭐가 나왔어? 다 음수가 됐어. 그럼 그쪽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을 뺐더니 4가 됐고 여기서 5, 3, 4, 7을 뺐더니 4 뺐더니 0이 됐어요. 그럼 출을 찾은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끝날까? 재교치했을 때. 이 형태로 하면. 이 형태로 하면 쭉 들어가서 다 실패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찾았겠죠. 추루가 돼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일로 갈까 안 갈까? 캔썸은 갈 필요가 없죠. 왜? 조합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서 쭉 가서 요 찾은 순간 이쪽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캔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카운썸은 3, 4, 4, 3, 7 세 개의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을 다 찾아야 돼요. 개수가 3개다. 3개죠. 그러면 아까 캔썸하고 달리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 트리를 막 재교출하는데 여기 만났다고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되는 거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은 돼요. 그게 이제 카운트썸. 카운트썸은 중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우썸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애가 그 합을 만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우썸은 아무거나 찾으면 돼. 아무거나. 그러면은 3, 4를 찾아도 되고 4, 3을 찾아도 되고 7을 찾아도 돼요. 그럼 얘도 다 안 해보고 중간에 어떻게 돼? 끝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캔썸하고 동작이 비슷하죠. 그렇죠? 동작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베썸은 그 조합들 중에 그 답들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애. 그럼 답이 뭐예요? 7이죠. 그럼 얘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못하죠. 다 해봐서 찾은 모든 답을 비교해서 이제 가장 길이가 짧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4개 문제인데 캔썸하고 하우썸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카운썸하고 베썸은 중간에 중단을 못해. 그렇죠? 캔썸하고 카운썸은 반환한 값이 심플해. 캔썸은 뭘 반환해? true 아닌 false. 카운썸은 정수 하나예요. 3이면 3. 그러니까 3가지가 있다. 3 보는 거. 하우썸은 리스트를 반환해 줘야 돼. 베썸은 또 리스트를 반환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동작하는 원리는 4문제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중간에 중단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 있고 반환한 값이 정수냐 부동소수냐 리스트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보여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파이썬, 자바니까. 자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코드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숙제예요. 이 코드, 이거 해서 나중에 그대로 쳐서 내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바, 파이썬, C++.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바, 파이썬은 뭐가 느려? 입출력이 되게 느려요. 입출력 처리하는 게 되게 느려요. 이 문제는 그렇게 입출력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첫 1장에서 했던 문제 중에 입력이 크기가 되게 큰 게 뭐야? 정렬 문제죠. 정렬 문제는 입력을 이만큼 받아야 돼. 또 출력도 어때? 그만큼을 또 출력해 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입력도 많이 받고 출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입력도 많이 받고 출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면 프린트 F로 출력하잖아요. 뭐 C++, 자바에서 프린트 lm 프린트로 출력해요. 파이썬에서도 프린트로 출력해요. 근데 정수 100개를 출력하는데 프린트를 100번 하는 함수를 100번 호출하는 것과 문자열로 하나 이만큼 만들어서 한 번 출력하는 거하고 어떤 게 속도가 빠를까요? 두 번째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앞부분보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입력을 받는데 정수를 n개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보통? 넥스인트 스캐너 써가지고 n개를 100개 받으면 100번 넥스인트를 100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리드 라인을 이용하면은 한 줄을 100개 정수를 문자열로 통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100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해서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정수로 바꾸려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네 생각하지만 어느 게 더 빠르다?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입출력을 100번 하는 것보다 문자열 통으로 받은 다음에 그 문자열 분석해서 정수로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도 100개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출력하는 게 나아요. 숨겼지? 여기도 보면 이게 머지 소스인데 이 부분은 아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n개를 문자열로 통으로 한번 받아서 변환해가지고 정수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 소팅했어요. 그 다음에 출력하잖아요. 출력 어떻게 해? 한 번에 문자열로 만들어요. 큰 문자열로 만들어요. 문자열 만들어서 한 번만 출력을 합니다. 100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10,000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100번 반복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겠고, 이 테크닉을 익히려면 뭘 알면 좋아요? 자바에 있는 스트림 라이브러리 쓰실 줄 알면 돼요.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쓸 줄 알면 돼. 이 코드. 앞에 캔썸은 그거 보여드리는 거죠. 우선 그렇게 가고, 자, 이제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문제는 이제 저지 사이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T개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T번 반복하면서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매번 고집하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100개의 입력이 있으면 100개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다 해결하고 100개를 출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100개를 내가 배열을 1000개를 1000기짜리 다 받아놓고 쓰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매물 초가 나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해서 답을 내보내고 다시 입력받고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솔브하러 가는 거예요. 솔브로 가요. 이제 이 아까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이 캔썸은 정수, n개짜리 정수가 주어지고 배열이 주어지고 목표값이 주어져요. 그럼 이 목표값에서 이 정수들을 하나하나씩 빼보면 되죠. 빼보면 돼. 그러면 이 갈래가 한 노드에서 몇 개로 번져요? n개로 나가죠. n개를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빼서 가는데 m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값이 계속 뺐는데 음수가 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중단하면 돼. 재기함수 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기 종료 조건이에요. 근데 얘는 m이 음수가 되거나 m이 0이 되면 종료하는 건데 음수가 된 경우에는 답을 못 찾은 경우고 m이 0이 되면 답을 찾은 경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 false로 return하고 얘를 가면 true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찾았는데 얘가 true로 줬어. 이 x 중에 하나를 해보다가 true가 됐어.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 그럼 countSum은 얘가 어떻게 바뀔까? countSum은 요 리턴하는 값이 불리언이 아니라 뭐가 돼? 인트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지. 개수를. 그러면 카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중단하면 안 되지 얘는. countSum은. 모든 경우 다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countSum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0 만나면 찾은 거고, 마이너스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들을 아래서부터 쭉 더해서 올라오면 돼요. 1들만. 그럼 countSum도 끝났네. 문제 2개 벌써 가르쳐 드렸어요. countSum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번에 풀어보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재기로 짜는 것들은 어렵게 느끼시면 안 돼. 이것들 많이 해봐서 익숙해지면, 그렇지만 얘를 재기로 잘 짠다고 해서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얘를 이제 동적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메모리제이션 또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 해가지고 태블레이제이션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서 이거를 이제 쭉쭉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파이썬, 이제 C++ 버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부분도 소개하고.